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매일 챙겨 드시는 그 영양제가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아침마다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비타민, 오메가3, 칼슘, 이런 것들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5년간 영양제의 부작용과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이정훈입니다. 25년 동안 현장에서 연구하고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건강해지려고 드신 영양제가 오히려 병을 불러오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제가 함께 연구하던 병원 현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례를 직접 봤어요. 한 어르신께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는데 알고 보니 영양제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드시는 영양제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혹시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정말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지인 중에 김철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69살이신데요. 이분은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요. 알약 상자를 꺼내서 수북하게 담긴 영양제들을 챙겨 드시는 거였습니다. 비타민C는 감기 안 걸리겠다고, 오메가3는 심장에 좋다고, 칼슘은 뼈에 좋다고, 거기다 종합 비타민까지. 한 번에 대여섯 알씩은 기본으로 드셨어요. 이 나이에 영양제라도 안 챙겨 먹으면 어떻게 하시면서 말이죠. TV에서 좋다고 하면 사시고, 친구분들이 좋다고 하면 또 사시고, 그렇게 집에 쌓인 영양제가 한 서랍 가득이었대요. 가족분들이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말려도 건강식품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르신께서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신 거예요. 깜짝 놀란 가족들이 급히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요. 결과를 듣고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다 섭취한 영양제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신장 기능은 떨어져 있었고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영양제 좀 줄이셔야겠어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뭔가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나도 그렇게 먹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철수 어르신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는 영양제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영양제 5가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약통 속에 혹시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한 영양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량 비타민C. 첫 번째는 바로 고용량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요? 그거 감기에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적당량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용량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비타민C를 얼마나 드세요? 1000mg? 2000mg? 시중에 파는 제품들 보면 1000mg, 심지어 2000mg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는 겨우 100mg입니다. 귤 2개, 키위 하나면 충분해요. 그런데 10배, 20배를 드시는 거죠. 수용성 비타민이니까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이게 바로 큰 오해입니다. 물론 일부는 빠져나가죠. 하지만 과도하게 들어온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가 있어요. 박종수 어르신 71살이셨는데요. 이분은 감기 예방한다고 매일 2000mg씩 비타민 C를 드셨어요. 몇 년간 계속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 신장에 결석이 4개나 생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 C 드세요? 물어보셨대요. 네, 감기 안 걸리려고 매일 먹어요 하시니까 그거 당장 끊으세요. 신장 결석 만드는 주범입니다라고 하셨답니다. 왜 그럴까요?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칼슘과 만나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그게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엄청나게 아프죠? 또 위장 장애도 생깁니다. 고용량 비타민 C는 산성이 강해서 속을 쓰리게 만들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해요. 게다가 면역력 불균형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세계 여러 의학 연구에서도 고용량 비타민 C 복용은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어요. 오히려 해롭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귤 2개, 키위 하나, 피망 1줌. 이런 식으로 과일이나 채소로 드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비타민C를 알약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과일로 드시나요? 두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심장에 좋다잖아요? 혈관 청소해준다면서요? 맞습니다. 적당량은 좋아요. 하지만 역시 문제는 과다 복용입니다. 오메가3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요. 혈액을 묽게 만드는 겁니다.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죠. 좋은 작용이에요. 그런데 너무 묽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최영호 어르신 78살이셨는데요. 이분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이미 혈액 희석제를 처방받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친구분이 오메가3도 같이 먹으면 더 좋대라고 하시는 바람에 오메가3까지 추가로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코피가 났는데요. 30분이 넘도록 멈추질 않는 거예요. 휴지로 막아도 계속 흘렀어요. 결국 응급실로 가셨죠. 검사 결과 혈액이 너무 묽어져 있었어요. 혈액 희석제랑 오메가3가 같이 작용하면서 이중으로 피를 묽게 만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메가3 드세요? 물어보시더니 그거 지금 드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라고 하셨대요. 국제심장학회에서도 발표했어요. 고용량 오메가3를 장기간 복용하면 부정맥 위험이 증가한다고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거죠. 특히 이미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약 말고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특히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오메가3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께 상담받으셔야 해요. 절대 혼자 판단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지금 약 드시면서 오메가3도 따로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칼슘제입니다. 뼈에 좋다잖아요.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해요. 하지만 문제는 알약으로 과다 섭취할 때입니다. 칼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로 다 가면 좋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혈관에 쌓입니다. 혈관 벽에 칼슘이 달라붙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해외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심근경색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니까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미숙 어르신 67살이셨는데요. 무릎이 아프시니까 칼슘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2500mg씩 드셨어요.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이죠. 몇 달 후에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급히 병원에 가셨더니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혈관에 칼슘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칼슘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멸치, 두부, 우유 같은 음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햇볕을 쬐고 걸으세요. 비타민 D가 만들어져야 칼슘이 뼈로 제대로 흡수되거든요. 알약만 먹고 집에만 계시면 소용없어요. 밖에 나가서 20분만이라도 걸으세요. 그게 진짜 뼈 건강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혹시 무릎 아프다고 칼슘 알약 더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여러 가지 들어있으니까 편하잖아요. 한 알이면 다 해결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종합 비타민 하나에 들어있는 성분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적게는 10가지, 많게는 30가지가 넘어요. 비타민 A, B, C, D, E, 철분, 아연, 마그네슘. 온갖 게 다 들어있죠. 그런데 문제는 성분들이 서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어떤 건 흡수를 방해하고, 어떤 건 간에 부담을 주고, 어떤 건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충격적인 연구가 있었어요. 종합 비타민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특정 암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더 위험하대요. 제가 직접 본 사례예요. 정태호 어르신 75살이셨는데요. 이분은 건강염려증이 좀 있으셔서 종합 비타민에다가 비타민 C, 오메가3, 칼슘, 홍삼까지 한꺼번에 드셨어요. 하루에 알약만 12알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노랗게 변하시더래요. 황달 증상이었죠.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정상의 5배였어요. 간이 버티질 못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드시는 약이랑 영양제 다 가져오세요 하셔서 가져갔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래요. 이거 다 독약 드시는 거예요. 당장 끊으세요. 특히 철분이 문제예요. 남자 어르신들이나 폐경 후 여성분들은 철분이 과다하면 오히려 심혈관 위험이 높아져요. 근데 종합 비타민엔 철분이 기본으로 들어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약 말고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색깔마다 다른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그게 진짜 종합 비타민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혹시 다른 영양제 드시면서 종합 비타민까지 추가로 드시나요? 마지막 5번째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홍삼, 프로폴리스, 은행잎 추출물, 마늘 진액. 이런 것들이요. 그건 약이 아니라 식품이잖아요. 좋다고 하던데요? 네, 식품이긴 한데요. 처방약과 함께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홍삼 같은 건강식품이 혈당이나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거든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약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떨어져요. 제가 만났던 이순덕 어르신 76살이셨는데요. 당뇨병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딸이 효도한다고 홍삼액을 한 박스 사다 드렸어요. 엄마, 이거 면역력에 좋대요 하면서요. 이 어르신이 착하시니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드셨어요. 당뇨약도 먹고 홍삼액도 먹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더래요. 급히 혈당을 재봤더니 30이었어요. 정상이 100인데 30까지 떨어진 거예요. 저혈당 쇼크 직전이었죠. 응급실로 가서 포도당 주사를 맞고 겨우 회복하셨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혹시 다른 거 드세요? 물어보시더래요. 홍삼액 먹어요 하니까 그거랑 당뇨약이랑 같이 먹으면 위험해요. 끊으세요 라고 하셨답니다. 은행잎 추출물이나 마늘 성분도 마찬가지예요. 혈액 희석 작용이 있어서 혈액 희석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급증합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어요. 건강기능식품과 처방약을 병용했을 때 부작용이 훨씬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 잘 챙겨 먹고 채소 많이 먹고 잘 자고 가볍게 산책하세요. 그게 진짜 면역력 강화 방법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어요. 만약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라벨의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께 상담받으세요. 특히 약 드시는 분들은 필수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지금 약 드시면서 건강식품도 따로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자, 여기까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C, 오메가3, 칼슘제, 종합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이것들이 왜 위험한지 이제 아시겠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알약 대신 자연식품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양제 대신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양제는 버리고 뭘 해야 할까요? 제가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어마어마해요. 첫 번째는 음식으로 영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철 과일이랑 채소가 왜 좋은지 아세요? 자연이 주는 영양소는
우리 몸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거든요. 알약처럼 과다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흡수율도 훨씬 높아요. 비타민C를 알약으로 먹으면 절반도 흡수 안 되는데 귤로 먹으면 대부분 흡수돼요.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분말 단백질보다 생선, 두부, 계란이 훨씬 좋아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햄, 소시지, 통조림 같은 거요. 첨가물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5가지 색깔 채소 챙기기. 빨강 토마토, 노랑 단호박, 초록 시금치, 보라가지, 하얀 양파. 이런 식으로요. 오늘 저녁 식탁에는 어떤 색깔 채소 올리실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햇볕 쬐고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D 알약 드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햇볕만 20분 쬐면 우리 몸이 알아서 비타민 D를 만들어줘요. 완전 무료예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예요.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알약으로 먹으면 과다 섭취 위험이 있지만 햇볕으로 만들면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져요. 신기하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두껍게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팔이나 다리 정도는 살짝 노출하고 햇볕 쬐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20분 산책,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이라도 걸어 올라가 보세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평지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오늘 햇볕 아래에서 잠깐이라도 걸어보셨나요?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세 번째는 잘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역력 영양제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잠이에요. 깊은 잠이 최고의 면역력 강화제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노폐물이 배출돼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안 돼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면 감기 걸릴 확률이 4배나 높아진다고요. 비타민 C 아무리 먹어도 잠 못 자면 소용없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늦은 밤에 커피 마시지 마세요. 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 들기. 우리 몸은 규칙적인 걸 좋아해요. 오늘 11시, 내일 새벽 2시 이러면 안 돼요. 매일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로 정해놓으세요. 어젯밤에 몇 시간 푹 주무셨나요? 잠이 보약입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여러분, 만성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면역력을 쭉쭉 빨아먹어요. 아무리 영양제 먹어도 스트레스 많으면 다 허사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장기간 높으면 면역세포가 약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위험도 높아져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과격한 운동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요. 적당히 가볍게 해야 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독서, 음악 듣기, 명상, 가벼운 산책. 뭐든 좋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좋아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여러분은 스트레스 해소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쌓아만 두고 계신 건 아니죠?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몸 상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는 6개월마다 점검받잖아요? 우리 몸은 왜 안 받으세요? 몸이 차보다 훨씬 중요한데 말이에요. 특히 영양제 드시는 분들은 꼭 검사 받으셔야 해요. 간 기능, 신장 기능, 비타민 수치 확인하셔야 해요. 과다하게 쌓여 있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확인해야죠.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나는 아무 증상 없는데 뭐 하시면 안 돼요. 증상 나타날 때는 이미 늦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쉬워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어요. 꼭 받으세요. 마지막 검진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넘으셨으면 이번 달에 예약하세요. 자, 이렇게 5가지를 실천하시면 영양제보다 훨씬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도 절약되고 부작용 걱정도 없고 효과는 더 좋고 일석삼조죠.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주제는 잘못된 영양제 사용이 어떻게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C, 오메가3,
칼슘제, 종합비타민, 건강기능식품. 이 5가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상식,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신장 결석, 심근경색, 출혈, 간 손상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반대로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음식에서 영양을 얻고 햇볕을 쬐고 잘 자고 가볍게 걷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 그게 다예요. 비싼 영양제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린다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영양제 목록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몇 가지나 드시는지, 겹치는 성분은 없는지, 고용량으로 드시는 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께 보여드리고 상담받으세요. 작은 점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 숨은 염분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짠 음식의 진실 꼭 알아두셔야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도 영양제 이렇게 먹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은 이야기들이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